네,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이걸 잊는 순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꼭 이 원칙 하나는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시죠.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시장 정말 정신없죠. 중동에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전쟁이다, 다 끝났다 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확 퍼집니다. 제가 이 시장에 20년 있으면서 느낀 건데요.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팬데믹 때도 똑같았어요. 진짜 위험은요,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끄러운 소음들 다 걷어내고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 바로 유가가 보내는 신호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유가라는 게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심장,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정통으로 겨누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가 샅샅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입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로 보고 모든 문제의 핵심인 유가를 파헤친 뒤에 이게 왜 미국의 약점을 건드리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진짜 위협.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먼저 숫자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코스피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이 빠졌던 날들 순위입니다. 9.11 테러, 닷컴 버블 붕괴,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위기들. 바로 옆에 이번 사태가 떡하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그냥 좀 조정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그냥 다 집어던지는 패닉셀링에 가깝다는 명백한 증거죠. 여러분 계좌만 파란불이 켜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관점이 갈립니다. 왼쪽처럼 헤드라인 뉴스 하나에 심장이 덜컥해서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이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생각하는 게 진짜 전략가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요, 그 자체가 시장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장이 갖고 있던 어떤 약한 고리를 툭 건드려서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방어쇠 역할을 할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그 핵심 변수는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유가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잡음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단 하나의 변수, 이 유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냥 포탄 몇 발 쏜 게 아니라 원유 공급망을 직접 타격하는 공격들이 이어졌죠. 그러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바로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미국의 태도였어요. 모두가 당연히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풀어서 불을 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그럴 계획 없다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시장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아, 미국이 당분간 고유가를 내버려 두겠구나 하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하루 만에 7% 폭등. WTI 유가가 순식간에 82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건 그냥 가격이 좀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의 안전판이라고 믿었던 미국이 사라졌다는 그 공포감이 이 숫자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데이터는 이렇게 감정 없이 시장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유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정부 발표나 전문가들 전망은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도가 섞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의 돈이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이 유가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 시작의 진실과 가장 가까운 언어는 바로 이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가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중동에서 포성이 울리는데 왜 월스트리트가 벌벌 떠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유가라는 창이 지금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시장 전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키레스건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유가가 오르는 건 그냥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돈만 많아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자극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큰 소리 치던 연준 입장에선 금리를 내릴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토록 기대했던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이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거죠. 결국 고금리 장기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이건 빚으로 쌓아올린 레버리지 시장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시장은요, 이미 올해 금리 2번은 내릴 거야 라는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격에 전부 다 반영해놨어요. 그런데 유가 급등은 이 낙관적인 가정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변수, 일종의 블랙스완인 셈이죠.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는 건 전쟁의 기본이잖아요. 저는 이란이 이 점을 절대 놓쳤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제 짐작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과거에 유가가 100% 이상 폭등했던 7번 중에 무려 5번이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금이랑 상황이 아주 비슷한 1991년 걸프전 때를 한번 볼까요? 유가가 단기간에 2배 넘게 치솟으니까 당시 연준도 금리를 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물가 부담 때문에 긴축으로 돌아섰고 미국 경제는 결국 침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그 흐름, 그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가더군요. 자, 지금까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우린 뭘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는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 유가를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만 세워두는 겁니다. 베스트 케이스. 유가가 $80 밑으로 안정되면 그동안 눌려있던 기술주 같은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 기회를 잡아야죠. 베이스 케이스. 80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면서 위험 관리를 해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유가가 $100를 뚫고 올라간다?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딱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 싸다면서 레버리지 상품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더 빠질 거다에 베팅하면서 인버스 상품을 사고 있어요. 완전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장에선 휩쓸리기 딱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세워둔 이 유가 시나리오라는 명확한 나침반을 붙들고 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시나리오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간에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이기는 투자자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첫째,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쓰지 마세요. 그건 독입니다. 둘째, 전쟁 끝나면 오르겠지 같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유가, 금리 같은 차가운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AI 반도체 쪽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썼죠.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원칙. 얼마나 벌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안 잃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적게 잃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이게 시장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헤드라인에 휘둘리면서 공포에 모든 걸 내던지지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유가라는 핵심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워둔 원칙에 따라 기계처럼 대응할 뿐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에 맞춰서 항해하는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틀이 여러분의 항해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더 단단해지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